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재난보도 준칙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언론인들이 이런 의지를 담아 재난보도 준칙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또 예상치 못한 항공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의지가 잘 실천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YTN 보도 살펴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를 다룬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두고 허위 정보와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에 혼돈을 주고 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언론이 나서서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사회적 기준이 돼야 할 텐데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YTN이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YTN은 참사 발생 30분도 안 돼 이 자막 속보로 여객기 추락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YTN 방송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담벼락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속보를 전달했고요. 또 현장 상황 연결해서 제보 영상 등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을 경우 먼저 저는 이제 재난보도 준칙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재난보도 준칙 기준에 맞춰서 보도가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이번 사고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기자들이 비교적 다른 재난 때와는 달리 조심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현장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난보도 준칙과 관련해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재난보도에서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과 관련해 이번 YTN 보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 전문가와 현장 기자를 연결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12월 29일 오전 10시 보도인데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 28명이란 제목입니다. 소방방재 전문가가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또 대응 및 조치와 관련해서 해설을 했고요. 또 항공 운항 전문가가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고 현장에 도착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즉시 전달했고 목격자 연결 또 제보 영상 활용, 정부와 정치권 대응까지 다양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이제 뉴스 시간에 한 9시 20분경에 첫 속보 자막을 내보냈고요. 프로그램 마무리 멘트에서 앵커가 간략하게 속보를 전한 후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다뤄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이 소식이 속보로 다뤄졌는데요. 우리가 세월호 사고에서도 경험했듯이 속보 경쟁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YTN이 초반에 속보를 내면서 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속보에서 구조자 수를 잘못 보도하기도 했던 부분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남 소방본부의 공식 브리핑 전에 이 사고 상황을 성급하게 전달하려다가 생긴 오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장 우선된다는 점에서 성급한 보도는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이런 문제 지적 이후에는 보도 준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일단 정보 제공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시 45분 뉴스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85명 사망, 현직 조종사 전화 연결 제목의 보도에서 현직 조종사와 전화 연결해서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또 사고에 대한 의문점이 조종사가 어떻게 판단했을지 또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청자가 궁금해할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잘 전달이 됐습니다. 또 오후 4시 때에 안전공학 전공 교수가 출연해서 1시간가량 사고 원인, 또 항공 안전 이슈, 대응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전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를 빠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수선한 상황이더라도 작은 사고가 아니었던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강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보면서 YTN이 초반에 너무 빨리 전문가를 연결해서 전문가에게 사고의 원인을 자꾸 추측을 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방송이 됐는데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사고라는 것은 한두 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원인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나오는 데는 6개월, 뭐 길게는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고 초기부터 뭐 어떤 것을 딱 집어서 한두 가지의 조각을 집어서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듯한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언론은 유독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초반부터 무언가 추측 보도에 열을 올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재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거의 모든 정보가 정부에 다 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가능하면 이런 정보들을 숨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책임을 조금 더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더 뭐 과열되게 취재를 하게 되고 이래서 엉터리 추측 보도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언론뿐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 사이에 어떤 협약을 맺거나 어떤 준칙 같은 것을 한 번 더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초반부터 원인을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추측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고 원인 조사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고인 만큼 이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할 텐데요. 언론의 역할에 국민의 시선이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YTN 보도 어땠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활주로로 동체 착륙하는 목격자의 영상이 여러 차례 방송되면서 이 시청자들은 사고 원인, 그러니까 이 희생자 수가 커진 까닭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납득이 갈 만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수색범위 학대 29일 보도였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항 전공 교수가 출연했었는데요. 제일 궁금했던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 앵커 질문이 있었고 또 함은구 교수가 상당히 차분하게 이 사고 원인과 또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재난관리당국을 비롯한 이 사고 원인 조사 기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사고와 관련해서 충실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또 YTN이 계속해서 재난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수시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청자들의 의문점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입장도 계속해서 언급해 주었더라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이나 또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가 섭외와 출연이 다양해지는데요. 30일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기체 결함 왜 반복되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항공 운항 전문가가 사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번 참사가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조류 충돌이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류와 충돌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관련된 보도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추측하게 하는 보도는 또 있었는데요. 이 사고기 48시간에 13차례 운행, 무리한 운영, 논란 확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비행 시간을 국내 다른 항공사와 비교할 때 이 비행 시간은 긴데 이 정비 환경은 그에 못 미친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고 원인 가운데 그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사 직원의 피로도나 또 항공기의 무리한 스케줄 등으로 인한 안전점검 미흡을 의심해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직장인 임명 사이트에서 제주항공 직원들이 비행기 안전과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몇 차례 올린 사실이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이러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조종사나 정비사 혹은 빠듯한 운행 시간이 이 여객기 사고와 연관할 수 있다라는 사례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못한 다소 불충분한 보도로 보여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운항 스케줄이 짜였는지 또 이로 인해서 항공기 안전 점검이나 또 종사자의 컨디션이 무리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뒷받침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고 초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이 사고 원인 조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번과 같은 문제 제기 보도가 검증을 좀 더 해서 보도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보도 이어집니다.
30일인데요. 논란 휩싸인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 국토부 사고 연관성 파악 중이란 제목입니다.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라고 하죠. 이제 주목을 받는 그 상황을 알리고 국내외 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 현황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방위각 시설에 대한 규격화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해서 항공 안전 기준의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추가로 LA 공항 등 해외의 방위각 시설이 안전성을 확보한 방식이나 설치 규정에 대해서 분석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확인 그리고 정보 불충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많을 텐데 이 주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또 추후 보도를 통해서 보강돼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 상황을 알린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부 이 부적절한 언론 보도에 대한 유족 측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재난 상황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때 이 신중한 보도 태도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게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YTN 보도는 어땠습니까? 재난보도 준칙의 목적은 취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서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 취재와 보도에서 정확한 보도를 우선하게 하고 또 사고의 수습이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해 둔 것인데요. 이전 참사 보도에서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이 언론들이 그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참혹한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내거나 시신이나 그 일부 또는 부상자의 초상이 반복 사용되었던 문제점들 이번에도 우려가 됐습니다. 이 YTN 보도에서도 그 화염에 휩싸인 사고 현장 장면이 반복적으로 보도된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언론을 칭찬하고 또 환영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참사 발생 때에 취재의 경쟁이 일고 또 보도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사고 수습 그리고 부차적인 피해를 줄이고 희생자 유가족의 권리가 우선돼야 하는 점은 분명한 것이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재난들이 계속돼 와서 이제는 이제 시민들이 재난 보도에서 언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보도에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이제 유가족께서 먼저 재난보도 준칙을 요청을 하셨고 관련된 조항들을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그 사진을 봤는데요. 제20조 피해자 인터뷰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재난보도 준칙 2장 취재와 보도 부분에서 이 피해자 인권 보호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제20조가 이제 피해자 인터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피해자 가족들이 붙여놓고 주의를 당부했다라는 겁니다. 살펴보면 주로 유가족 인터뷰 관련해서 그동안 우는 모습을 클로즈업 한다든지 무리하게 인터뷰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번 보도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30일 보도입니다. 사고 통합 심리 지원단 구성, 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또 31일 보도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보내는 한 해, 이 시각 무안국제공항이란 제목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심리적 치유를 지원하는 대응책들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SNS를 통해서 사고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이를 자제하도록 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서 정보 공유 시 겪을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충격을 논의한 점이 돋보였는데요. 이번 보도가 사고의 충격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 정신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일이었죠. 그 시신 인도 사실상 마무리 유족 눈물의 감사 인사 보도입니다. 매일 오전 오후로 그 무안공항에서 그 열리던 정부합동 브리핑 장소에 그 듣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또 빈 의자가 많이 보이는 모습을 비춰졌습니다. 이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도 밤낮 없이 그 공항을 지킨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참사 현장에서 좀 이처럼 좀 차분하게 정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많은 분들의 노력과 노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참사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또 대응이 성숙해졌다라는 점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계기로 이 유족 지원 관련 지침이나 또 매뉴얼이 부족했던 것도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역시 잊어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발 발생을 위한 대책 마련과 또 희생자 유가족 지원에 대한 후속 과제가 앞으로도 많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야 하고 또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이제 현장 수습이 끝났지만 이후에도 보도해야 할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YTN은 참사 이후의 사회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힘을 되새기는 과정에서 이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중에 언론의 재난보도 준칙 준수가 이루어지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2014년에 미국 뉴욕의 아파트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그 취재팀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1시간 45분 뒤에 첫 보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속보보다는 정확한 보도가 우선이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2시간 가까이 취재를 해서 팩트가 확인된 뒤에 보도를 했습니다. 2009년에 마이클 잭슨 사망했을 때 보도 전문 채널 CNN이 사망 사실을 가장 늦게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뒤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 런던 지하철 사고 때 BBC는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피해자 규모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나 부상자 이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속보 경쟁보다는 정확한 보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프랑스의 르몽드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사진을 실지 않는다는 것을 준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는 사실은 이런 그 과열 보도 경쟁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가장 빨리 특보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시간을 길게 끌어야만 시청률이 올라간다. 이런 그릇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사건 사고를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시각으로 보도하는 태도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사고 처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의 역할 다해야.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재난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 책임을 묻고 앞으로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요. YTN 보도에서도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셀프 조사라는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언론의 감시 기능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자 역할 맡아야. 재난 보도의 경우 이 재난 발생 후 몇 시간 동안 또는 이 발생 당일 내내 대부분 속보로 보도를 내보내야 합니다.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한데요. 사고 초기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집중력 있게 보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재난 보도를 하기 위한 보도 매뉴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 형태에 따른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또 사고 관련 영상 화면의 선택과 편집과 관련된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도 준칙의 숙지도 강조됩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도 되짚어보면서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